막 거북이나 이렇게 만나면 막 손을 만지고 잡고 뭐 인증샷을 찍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아, 애들한테요? 그거 자체도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으니까 눈으로만 지켜보면 됩니다. 거북이한테 습격을 받은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딱 쏘가지고 그냥 뒷다리 맞은 적 있어요. 거북이조차 무시하는. 같은 동족인 줄 알았겠지 뭐.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돌고래가 하루에 평균 160km 이상을 헤엄치는 동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에 돌고래를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운동 공간이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 돌고래가 있어야 할 곳은 이제 바다가 맞고요. 이 바다에서만큼은 좀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부 장영진 기자. 이 형편은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던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생활은 이웃에 살고 있던 한 나쁜 남자 때문에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웃집 주거리에.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지난 7월이었고요. 그리고 발생한 장소는 전북 임실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김 씨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김 씨 부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이웃집에 살고 있는 이모 씨였어요. 내가 이 다슬기를 좀 잡아왔으니까 같이 소주 한잔 하자. 좋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김 씨, 남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간경화가 있어요. 그래서 약주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씨하고 김 씨 부인이 이제 술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술을 마시던 이 씨가 갑자기 김 씨 부부를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 왜? 그러더니 김 씨와 김 씨 부인을 마구 폭행을 하는 겁니다. 김 씨 부인 같은 경우는 이때 머리, 눈 뭐 이렇게 안 맞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느냐? 이 씨가 김 씨 부부한테 뭐 시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개가 한 마리 죽었는데 이 사체를 좀 밖에 나가서 묻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김 씨 부부가 이 씨 집 마당에다 이렇게 파서 묻은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냐면서 이게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더 황당한 거는 이 씨가 이렇게 폭행을 하는데도 김 씨 부부는 저항을 못 해요. 왜요? 사실 김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씨의 형님 집이었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경화가 있어가지고 건강이 무척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력으로 이 씨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김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직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남의 집에 얹어 사니까 당연히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날 역시도 이 씨의 폭행은 30분 이상 지속이 됐다고 그럽니다. 겨우겨우 이 김 씨 부부가 이 씨를 벗어나가지고 탈출해서 오는데 김 씨가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퍽석 주저앉으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으니까 다시 먼저 얼른 들어가라고. 근데 김 씨 부인 역시도 많이 두들겨 맞았지, 술도 몇 잔 했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다시 얼른 따라 들어오라고. 그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분도 가자마자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인데요. 갑자기 김 씨 집에 전화가 울립니다. 이번에도 이 씨였어요.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 근데 그때서야 김 씨 부인이 이제 남편을 찾습니다. 근데 남편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온 것 같지도 않아. 허겁지겁 이분이 이제 어제 남편이 쓰러졌던 그곳으로 가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머리에 이렇게 피를 쫙 흘리고 있는 거예요. 흘리고 있는 거예요. 김 씨 부인이 남편을 껴안고는 이제 통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이 씨가 그때서야 나와 봅니다. 자, 그런데 119에 신고를 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사람이 죽었다. 그렇죠.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김 씨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니네들 때렸다는 얘기 절대 경찰에서 하면 안 된다. 니들은 부부싸움 하다가 사고가 난 거다.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냥 시나리오까지 다 짜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니까 그렇게 진술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보니까 이 분위기가 영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해봅니다. 해보니까 평소 이 씨가 김 씨 부부를 폭행했었고 그 전날도 폭행했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하죠. 그리고 범행 일체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근데 김 씨 부부는 뭐 이 씨한테 책 잡힌 거라도 있었던 거예요? 뭐 뻔뻔하게 사람이 그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막 거짓 진술까지 시키고 그러는데도. 얹혀 살고 있는 건데 월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월세를 못 내고 있었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너무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경찰 조사에 가서도 나는 그날 술을 마셔가지고 때렸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아, 낙질이다, 낙질. 근데 그 이 씨가 뭐 얘기만 들었을 때도 이 정도로 철판이면 평소 행실도 뭐 그려지거든요. 네. 주변인들의 뭐 김 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어땠습니까? 평판도 좋지 않았고 행실이 좀 나쁘다 이렇게 해서 좀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도 폭행이라든지 특수설도로 모두 전과 10범인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마라 이랬는데 내가 얘네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얘네들 내가 없어서 봐라. 벌써 지금 길거리에 나 앉았다라고 큰 소리 쳤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길에서 그렇게 폭행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이제 김씨 시신을 이렇게 부검을 해보니까 상처가 없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온몸이 상처 투성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이날 폭행 때문에 죽었다기보다 그 전까지 쌓여 있었던 숱한 폭행들 때문에 이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신고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니, 근데 또 걱정되는 거는 이제 아내분도 많이 폭행을 당했고 약간 그 지적 장애 성향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현재 이분은 그날 폭행으로 토기도로 갔대요. 그 전에 계속 폭행도 계속 당했었기 때문에 뭐 심신이 아주 피폐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믿고 의지하던 남편까지 갑작스럽게 잃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이 보호기관 측에서 이 김 씨 부인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현 씨가 정말 혼잣말로 너무 화가 나니까 지도 한번 맞아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뭐 이렇게 혼자 말하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화가 나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 많은데요. 가장 나쁜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는 놈입니다. 맞아요. 자, 기획 취재 전문 유시혁 기자. 네, 이름이 두 개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붙여진 한국 이름 하나와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이후에 붙여진 미국 이름 하나,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가난한 살림에 그 입 하나 덜어보겠다고 미국으로 입양 보내지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왜 호적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한국에서 미국까지 아주 깊게 취재해봤습니다. 우리 아이 입양하실 분. 올해 19살인 김군은 미국 뉴저지에서 고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김군은 15살 때 미국으로 입양 보내지게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박씨라는 성을 버리고 김씨라는 성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한국에 친부모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바꿔가면서까지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이유는 바로 미국 유학 때문이었는데요. 그 최근 해외 유학을 위해서 그 미국의 지인들에게 그 입양 보내지는 위장 입양이 성행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입양을 위해서는 치권 포기가서를 써야 되고 호적에서 자식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 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학비가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가 무료예요. 하지만 이 공립학교는 그 외국인 입학이 불가하기 때문에 입양된 자녀들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면 공립학교 입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학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네. 그 일반 유학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학비가 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녀를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위장 입양이라는 그 유혹에서 떨치기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위장 입양이라는 거는 엄격한 편법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위장 입양을 하는 절차와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일부 부부들 사이에서는 위장 입양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미국 유학 방법이라는 말까지 저도 있기도 하고요. 그 부모들은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같은 방법을 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겪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매우 치명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외롭게 생활하다 보니까 친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외로움을 이제 토로를 하면 이 부모는 왜 부모가 이제 제대로 보살피지 않느냐고 이제 따져 물으면서 거기서 이제 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친부모한테도 의지할 수 없고 양부모한테도 의지하지 못한 채로 외롭게 이제 미국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점이
친부모와 양부모 간의 갈등 혹은 양부모와 그 입양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파양되는 경우인데요. 고모에게 입양됐다가 5년 만에 파양이 돼서 한국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또 다른 김 씨가 있는데,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 시절 지금 떠올리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지금 고통스러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가 부모인지 양부모가 이제 부모인지조차 모르고 자신의 국적조차 미국인지 한국인지조차 헷갈리는 등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성격조차도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정말 부모가 바뀌는 거잖아요. 너무 그 자체가 그냥 충격일 것 같은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양 절차를 받는 과정과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하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친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를 또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다시는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 가정이 만약에 입양이 되면 뭐 시민권, 영주권 그런 거는 취득할 수 있습니까? 100%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입양된 지 한 2년이 지나야만 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친부모한테 생활비나 뭐 학비를 지원받는다거나 친부모와 뭐 자주 연락을 한다거나 그 양부모가 살고 있는 그 집 근처에 친부모가 살고 있으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박탈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 정작 위장 입양을 딱 갔는데 영주권도 못 받게 되면은 그 신분이 그냥 붕 떠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제 미국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만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위장 결혼이라는 또 다른 이제 편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 인생이 꼬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장 입양이라는 게 단순히 엄마들 의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막 부추기고 또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위장 입양을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지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만 작성을 하면 내가 모든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하면서 그 유혹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드는 비용도 되게 저렴한 편이거든요. 한 사례 같은 건 한 600만 원 정도의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돼요. 뭐 깔끔하게 한 6, 7년 그래. 이렇게 양부 밑에 있다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친부모 쪽으로 가고 아주 그냥 되게 행복했다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과연 있을지 그게 정말 힘들죠. 말도 안 되죠. 부모의 욕심인 거죠. 말 네, 그대로. 맞아요. 뭐 애의 의향은 뭐 중요치 않고 그냥 보내는 거니까. 너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 씁쓸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자녀의 학업과 장래도 중요하지만 그게 올바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영기 기자는 어때요? 그 오늘 첫 출연인데 유수혁 기자의 방송 모습 보고 어떤 걸 좀 느꼈습니까? 회사에서랑은 되게 다른 모습이라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군기를 잡기 제일 친한 후배 회사 내 진짜 제일 친한데 저러니 안 친한 후배는 영지가 되게 좀 약간 애교가 없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는 애교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한번 아, 선배. 이런 말투를 되게 자주 했어요. 아, 한번 보여주세요. 평소 하듯이 네. 아 선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이 말하면 되게 귀여워. 근데 목소리를 저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되게 짜증. 우리가 봤을 때 짜증인데. 아 선배.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죠? 김정민 씨가 이제 좀 재밌게 해볼까? 재밌게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재미를 1도 안 준 거예요? 한번 신나게 시켜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채널 용감한 기자들의 용기 랭킹. 오늘은 또 오랜만에 국제부 송혜민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구촌 치명적 남녀 베스트 3 중에 먼저 3위입니다. 자, 오늘 윤정수 씨가 과연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을지, 오늘 김정민 씨가 한 번이라도 웃길 수 있을지. 예. 자, 도난방지를 위해 가방에 뭐 있다고 알린 여고생, 정준수 씨. 권총.
권총? 아닙니다. 비슷했구나. 예. 정답! 정답. 유골. 유골이요? 아, 아닙니다. 정답. 가지기 싫은 거. 오, 적극적인 자세 좋아요. 피하고 싶은 거. 약간 무섭죠? 오, 좋아요. 무섭죠? 뭐가? 쥐덕. 뭐가? 쥐덕. 쥐덧. 뭐야? 자, 적극적인 거죠. 너무 훌륭했습니다. 아, 여차하면 이 적극적인 모습을 시청자들은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 잘못 신고되면 그냥 갑자기. 다- 정답! 정답. 마약. 마약? 아닙니다. 아, 정답. 폭탄. 폭탄 정답입니다. 권총이 거의 근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국의 한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알린 이 여고생 행동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있어. 우와, 진짜 무섭게 생겼네. 그래서 가방 위에 뭔가 지금 종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글자가 여기에 폭탄이 있어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 이 종이가 붙은 여행 가방을 본 고객들이 바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가방만 열어봤는데 폭탄이 아니라 옷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이 가방의 주인은 한 여고생이었어요. 근데 쇼핑하려고 하는데 저 여행용 가방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일단 놔뒀는데 이것만 놔두면 도난이 될까봐 거기다 이렇게 써서 붙였던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한 행동인데 뭐 이렇게까지 처벌할 게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반면에 이게 너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갈렸죠. 그럼요. 그게 뭐 잘못 장난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세금이에요. 다 돈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폭탄이 있다라고 써놓으면은 경찰이 출동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소동이 벌어질 거라는 걸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다. 아, 그래요? 아, 장난으로라도 절대 장난 하면 안 아닙니다. 되겠네. 예. 네. 자, 다음은 2위입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 난 부고 기사 때문에 사망한 남성의 이것이 소문났습니다. 무엇일까요? 아, 예.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맞춰도 돼요? 맞춰도 돼요. 제가 입냄새 맡는 거예요. 근데 되게 예의가 좋다. 말하기 전에 뭐 이거 한번 맡아보고. 죽음을 알리는 부고 기사 때문에 성 정체성이 소문이 난 거예요. 장 생각했는데. 좀 길어. 자, 정답!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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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간통. 간통!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불륜할 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 뭐였지? 정답. 정답. 축척. 예? 축척. 지금 옆에서. 장영진 장영진 기자가 축척. 축첩이 무슨 뜻입니까? 뭔가 축할 때 축에다가 섭이면 섭을 저축한다는. 섭을 쳤죠. 맞아요? 죄송해요. 이 친구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요. 마음이 급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새로운 얘기는 있지, 뭐, 신경을 안 따라주지만. 다른 단어. 바람. 자,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 자,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 왜? 뭔데? 외도. 맞아, 외도야. 외도! 정답입니다. 그래. 윤정수 씨. 윤정수 씨는 대체 무슨 난 그런 거 관련 아예 없어가지고. 고민 있어요? 김정우 씨 관련이 있어서 맞춘 겁니까? 그러니까. 예. 자, 네, 미국 뉴저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역지에 실린 기사 한 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폐암은 세상을 떠난 한 남성의 부고 기사가 실렸는데 똑같은 남성이 지금 2명이 보이시죠? 아니요, 이름도 같습니다. 네. 근데 위에 있는 부고 기사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라고 소개를 했고요. 아래 부고 기사를 낸 사람은 자신을 오래된 여자친구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겁니다. 낸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세상을 떠난 남성에게는 내연녀가 있었는데 이 아내와 내연녀가 각각 따로따로 요청을 하는 바람에 사망한 이후에 이 남성의 외도 사실이 소문이 나는 거죠. 망신이다 망신이야. 네. 그죠? 가족들 역시 굉장히 좀 충격이 컸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 가족들은 이 남성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충격을 받은 건 아닌데 서로 시들고 싶은 내용이 달랐나 봐요. 아내가 올린 부고기사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 곁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게 이제 약간 강조가 되어 있고요. 내연녀가 올린 부고기사에는 뭐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 그리고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 곁에는 내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강조한 두 분의 신경전이었을까요,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1위 문제입니다. 정민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야, 이거 재밌게 하기 딱 좋은 지금 딱 네모칸.